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 배드 파더앤마더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민간 차원에서 공개하며 떠들썩했던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양육비 안 주는 건 죄야. 공개해도 된다고 본다. 법이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생긴 일. 사적 제재를 가하면 무법지대가 된다. 당시 공익을 위해 필요했다는 평가와 사적 제재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었죠. 이때 적용된 혐의 중 하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서요. 지난 3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청원이 2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기도 했고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선 정치 현수막에 등장하는 혐오 표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언급됐습니다.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제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시는 걸 검토하시죠.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번엔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우선 형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말 그대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해요. 물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그 공익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 사건부터 미투, 학폭처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다 이른바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생겨서요. 조항 자체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사실을 말했는데 왜 이게 죄가 돼?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법이 생긴 걸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1953년 9월 18일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 도입이 됐고요. 과거부터 유교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명예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당연하게 제정 형법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처벌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법 도입 당시에 시대상이 반영된 거라는 건데 문제는 이 조항이 사적 영역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제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두고 수년간 찬반 논쟁이 이어져 온 건데요. 이런 법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실제 해외에서는 명예훼손죄 자체를 범죄화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국은 2010년에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라며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고요. 미국 역시 극소수 주에서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명예훼손 문제를 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그마저도 허위사실에 한정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독일이나 일본도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는 해요.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시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있거든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친고죄로 운영돼 대체로 공익적 발언으로 인정되고요. 그 외의 나라에서도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만 진실이 입증되면 대부분 면책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의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해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호소하는 분야든가 내부 고발, 공익제보 등이 좀 더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줄여가지고 학업 자원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처벌 위험이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니 직장 내 괴롭힘, 학폭, 소비자 피해 같은 문제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폐지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문제는 조회수를 노린 사이버 레커, 신상 털기 등 법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허위가 아니더라도 병역, 성적 지향, 정치적 입장, 가정사 같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한번 퍼지면 그 피해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에 대해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너무 넓어지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또 너무 좁아지게 되면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한 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5대4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과연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조항이 폐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